안녕하십니까. 팩트체크를 통한 복바로 알기 왈가왈부의 유영호입니다. 예, 오늘은 사실 팩트체크라기보다는 워낙 사람들이 좀 궁금해한다 그래야 되나 그래갖고 소위 말하는 여기 표현대로 한 북핵 폐기 문제에 대해서 북한 인민들의 일반적 정서, 과연 핵을 폐기할 건지 그런 거고, 여기서 지금 많이 오해라 그래야 되나 약간 이 개념 차이는 북핵 폐기냐, 거기 표현대로 한반도, 즉 조선반도의 핵위협 제거냐, 북핵 폐기냐, 조선반도의 핵 폐기냐, 조선반도 핵위협 제거. 미국에서 기념주화를 만들었어요. 지난번에 거기에 또 한반도의 핵위협 제거라고 나옵니다. 북핵 폐기라는 표현이 안 나와요. 그런데 여기서는 우리는 북핵 핵이라는 요 단어가 완전히 굳어져 갖고 북만 핵 폐기하는 이런 걸로 나오는데, 그래서 거기다가 또 최근에 들어서는 어쨌든 핵 폐기라는 말보다는 핵 동결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고, 이런 속에서 한번 어쨌든 그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체크해 보는 것이 어떻겠는가. 과연 한반도 핵위협 제거가 북핵 폐기로만 가능한지, 그리고 그쪽 북쪽 사람들의 정서라 그래야 되나? 온 지는 조금 됐지만 거기서 핵 개발된 지는 오래됐으니까 벌써 인민들이 받아들이는 핵에 대한 관점, 정서, 이런 것들. 예. 북한 사람들은 그렇죠. 왜 미국만 핵을 가져야 되지? 왜 강대국들만 핵을 가져야 되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북한 사람들은. 그러니까 네 떡이 한 개면 내 떡도 한 개다, 이런 관점이 강하단 말이에요, 북한 사람들은. 그러니까 네가 가지고 있으면 나도 가지고 있어야지, 이런 거예요, 북한 사람들은. 그리고 어쨌든 여기도 가지면 좋지, 남한도 있으면. 글쎄 반전 평화를 위해서 다 같이 핵 폐기하면 좋죠. 외계인이 쳐들어온다는 건 그건 거짓말인 거고. 전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북한 사람들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게 그렇거든요. 미국이 가지면 우리도 가져야 된다. 그리고 핵이 있는 나라는 누구도 쳐들어가지 못하잖아요. 그게 역사가 입증을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핵이 있으면, 핵무기를 가지고 있으면, 그러면 나라의 자주권도 지킬 수 있고, 나라의 자의적 국방령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나라를 지킬 수 있는 거죠, 조국을. 그렇기 때문에 북한 사람들은 누구나 핵 개발하는데 찬성을 하고 의견 부리지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허리띠를 조이면서 핵을 가졌잖아요. 허리띠를 조이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으면서 그 대가란 말이에요. 피 대가인 거잖아요. 얼마 전에 보면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이름이 정확히 생각이 안 나네. 그러니까 남한도 핵 개발하자고 막 얘기를 하더라고. 그랬더니 누가 북한이 고난의 행군을 버틴 것만큼 그 고난의 행군을 버틸 자신 있으면 핵 개발해보라고. 미국이 당연히 제재가 들어올 거고 이럴 텐데. 근데 지구상에 핵이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그건 비정상이죠. 원래 전제해서는 안 되는 거겠죠. 핵 위험 자체가 인간에게 좋은 걸 주는 게 아니라 해를 주는 거기 때문에 크게 필요치는 않은데, 그러면 북이 왜 그 수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으면서까지도 핵을 가졌어야 되냐, 이게 근본 원인일 것 같아요. 왜 그걸 가질 수밖에 없었고 버리지 못하고 아직까지 굶어 죽으면서도 목숨으로 핵을 건설했냐, 그건데 우리가 70년대 80년대 중반까지 북의 경제가 많이 발전돼 있었다는 걸 많이 알고 있습니다, 남쪽 분들도. 근데 북만이 아니라 사회주의 많은 게 로마니아, 불가리아, 폴스카, 체스코, 슬로벤스코 많은 사회주의 나라들이 다 경제권이 강했던 거죠. 그때 74년도에 김일성 주석이, 그때는 엄청 잘 살 때잖아요. 우리 계란 같은 거는 너무 안 가져가서 상점마다 신발 하나 사갈 때 막 제발 가져가라고 막 끼워서 팔고 막 그랬었잖아. 70년대? 네. 집집마다. 70년대면은 내 어릴 때 네. 내가 국민학교 다닐 때인데, 그때 도시락에 계란 후라이 싸우는 무지 잘 사는 집이야. 우리 매 집마다 소고기, 돼지고기, 장조림들, 명태는 매 집마다 두둥두둥 막 매달아 놓고, 먹을 게 사탕 과자는 막 뒤들고 막 굴러다니고 그랬어요, 70년대 때는 진짜. 그래서 일반 사람들도, 탈북자들도, 북에 대해서 씹는 애들도
70년대는 정말 공산주의였다, 잘 살았다는 말을 한결같이 해요. 그 정도로 잘 살았는데 74년에 그렇게 잘 살 때도 김일성 주석이 뭐라고 했냐면 우리가 분단이 있는 한, 전쟁이 있는 한 절대로 우리한테는 미래가 없다. 이 전쟁을 끝내야만이 우리한테는 내일이 있다 해가지고 잘 살 때도 그때 미국에다가 우리가 거액급 회담을 한번 하자 해가지고 연락을 했죠. 회담을 하자고 했는데 그 70년, 그다음에 80년, 84년 이렇게 3번을 했다고 해요. 미국에다가 거액급 회담을 하자고. 근데 끝끝내 미국에서 북과 대화를 안 해줬잖아요. 조그만 나라가 대화하자니까 재수가 없죠. 절대 마주를 안 샀어요. 그때 84년도까지 해서 대답이 없으니까, 마주 안 서니까 그때 북에서 이 전쟁을 끝내려면 우리는 철저하게 미국이 가진 것만큼의 군사 억제력을 우리가 가져야만이 미국과 대등하게 대화를 할 수 있겠구나. 우리가 미국과 대화할 수 있는 길은 우리가 핵 억제력을 가지는 거다. 이 전쟁을 끝내려면 우리가 전쟁 억제로 핵을 가져야 된다. 그 철저히 하고 내세우조는 만국의 길이다. 이래가지고 선군 정치를 내세우기 시작해가지고 핵을 했잖아요. 그때까지만 해도 84년대까지만 해도 경제가 조금 있었는데 80년대 말에 모든 사회주의 국가들이 몽땅 멸망하면서 권한행은 들어갔잖아요. 하지만 권한행은 들어가서 인민들이 굶고 했어도 절대로 선군 정치를 놓칠 수는 없었어요. 우리가. 왜냐하면 굶고 힘든 거는 일시적이지만 우리 민족이 살아남자면 꼭 이 전쟁을 끝내야 되거든요. 유일하게 세계적으로 유일한 전쟁 국가잖아요. 우리가 총소리, 여러분들은 총소리 하나도 못 듣지만 그래도 물 밑에서 수많은 매 해마다 한미 훈련이 벌어지고 이번에도 미국의 핵 잠수함이 부산항에 들어왔다고 하더라고요. 예, 수시로 미국은 자기 땅처럼 수시로 핵 잠수함이고 핵모함기고 마음대로 떠나다니잖아요. 핵 우산을 항상 쓰고 있죠. 그러니까 북은 항시적으로 전쟁 때문에 남과 북이 전쟁하는 게 아니라 군사 대국인 미국과 전쟁 중이잖아요. 그래서 핵은 이 전쟁을 막기 위해서 이 정전선언을 평화협정으로 휴전협정을 정전선언 평화협정하기 위해서 핵을 가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평화협정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절대로 죽어도 핵을 넣지는 않습니다. 북은. 근데 뭐 평화협정이 일어나도 그거 종이 문서인데 문서 뒤집는 거는 한순간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북한은 그 이라크 전쟁을 봤잖아요. 그렇지. 그리고 리비아 사태도 봤어요. 예? 그리고 이번에 그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의 핵합의도 번복했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북한은 그걸 다 봤기 때문에, 예? 그렇기 때문에 그 핵 포기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북한의 일반 사람들이 그걸 바라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그 만약에 이렇잖아요. 그 정말 이렇게 우리가 수많은 사람들이 피와 땀으로 얻게 된 그 핵무력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내가 잘 살겠다고, 예? 지금 그 좀 배부르게 먹고 그렇게 살겠다고 그걸 포기해서 또 리비아나 이라크 같은 이런 길을 걷게 된다, 아프가니스탄에 같은 이런 길을 걷게 된다면 그러면 정말 우리 민족에 더 없는 불행인 거죠, 그게. 그런 걸 북한 사람들은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의 일방적인 핵 포기, 그거는 누구도 바라지 않을 거예요, 북한 사람들이. 그럼 욕하죠, 당을. 당과 최고 지도자를 욕한단 말이에요, 북한 사람들이. 아, 욕할 수 있어? 이럴 바에는 뭐라래 우리가 허리띠를 졸라매고, 예? 수많은 사람들이 죽으면서 거지. 우리가 왜 핵을 가졌냐고. 이렇게 할 바에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일방적인 핵 포기는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건 김주석 자체도 그랬잖아. 조선반도의 핵 비핵화. 예? 그리고 그건 유언이거든요.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도 할아버지 유언인데, 그리고 아버지 유언이고, 그 유언을 지켜야죠. 지키지 않으면 그 사람 자격이 없는 거지. 근데 거기 참 애매하다 그래야 되나 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조선반도의 비핵화가 유언인 거거든. 조선반도. 네, 그렇죠. 즉 남북을 통틀어야 되는 거고 여기 남과 북에 핵이 없는 것뿐만 아니라 핵 위협으로부터 요즘 대륙간 탄도 미사일로 미국 본토에서 쏴도 금방 올 텐데. 예? 그 얘기는 뒤집어 버리면 만약 그렇게 해석한다면 결국 북만의 핵팩이라는 거는 남한도 없더라도 한반도만의 핵팩이죠. 좀 더 확장해도 그것만은 있을 수 없는 거 아니겠는가. 결국 미국과 동시에 같이 핵폐기가 되지 않는 이상은 세계 비핵화라는 표현을
조선반도에 비핵화란 표현으로 쓴 건지. 예.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 강철 씨하고 나하고 지금 싸움을 해요. 이 강철 씨가 힘이 세잖아요, 저보다. 힘이 센 놈이 지금 나를 좀 죽이가지고 싸움 하자는데 강철 씨는 멍둥이를 들고 나한테 달려들어요. 그럼 난 뭐 해야 돼요? 멍둥이 걸맞는 뭔가 집어야 되잖아. 컵이라도 지금 까야 되잖아요. 깔 준비해야 되잖아요. 근데 얘가 힘이 세다고 야, 너 컵 당장 내려놔. 그럼 내가 너 살려줄게. 그 대신 내가 너 맛있는 거 뭘 좀 줄게. 어느 바보가 지금 이 센 놈이 지금 멍둥이 짚고 있는데 힘 약한 놈이 누가 먼저 나? 그러면 네가 세니까 네가 먼저 멍둥이 내려놔. 이렇게 말을 하지. 한반도의 절반 땅에 남쪽에 이 모든 핵무기가 있고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데 어떻게 북에서 혼자 걸렀습니까? 그 세계 강대국이 지금 핵을 가지고 와 있는데. 또 그렇죠. 이번 트럼프 대통령도 그런 말 했잖아요. 뭐 베트남의 번영, 예? 베트남처럼 잘 살게 해주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럼 베트남이 잘 사나? 베트남이 잘 살면 베트남 서사들이 왜 한국에 시집와요? 베트남은 그 농사가 잘 되잖아요. 그러니까 베트남 사람들은 굶지는 않는 거예요. 그렇지만 베트남은 자기 자존심을 버리고 미국하고 손잡았단 말이에요. 예? 북한 사람들은 내가 굶어 죽어도 내 자존심을 지키겠다 하고 핵을 가지고 미국하고 싸운 거예요. 지금까지 핵을 가지기 위해서. 그러면 우리가 그렇죠. 일반적으로 놓고 봐도 내 자존심 버리고 머리 숙이고 니한테 빌붙어서 예? 내 그 부스럭지 돈 얻어먹으며 살겠나? 그 길을 택하겠나? 그러지 않고 내가 정말 내 떳떳한 자존심을 내세워서 떳떳하게 후대들한테도 정말 내 지시럽지 않게 예? 그런 삶을 택하겠나? 할 때 글쎄 사람마다 다르겠죠. 네? 비굴하게 그 빌부터 사는 길을 택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자존심을 지키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후대들한테 부끄럽지 않게. 그렇지만 저는 역사는 이 자존심 지키고 자기 후대들한테 떳떳한 그런 인생을 사는 걸 그런 사람들을 역사는 인정할 것 같아요. 저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북한은 그런 길을 지금 현재 가고 있는 거고. 뭐 여기서 뭐 우리가 결정한다고 될 문제도 아닌 거고. 한번 좀 그런 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두 분을 통해서 북쪽 인민들이 바라보는 핵에 대한 정서 좀 그런 거를 들어보려고 한 겁니다. 예. 그러니까 뭐 결론적으로는 뭐 저도 뭐 많이 북측 자료나 뭐 이렇게 많이 봐도 약간 괴리가 아닌가. 물론 정확히 저는 북에서 핵 폐기를 하겠다는 거와 그거를 여기서 보도하는 그거가 마치 북만 포기하면은 미국은 선의로 다 지켜줄 거라는 전제하에서 그 약속을 지킬 거라는데 지난 역사가 그렇지 않았다는 거는 너무나 미국은 약속 지켜본 적이 없어요. 잘 알 텐데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근데 또 하나 한 거는 미국이 여기서 약간 환상 같은 걸 갖고 있는데 미국은 거대한 나라인 건 사실이고 하지만 뭐 미국은 모든 걸 다 안다고 생각하지만 북에 대해서 너무 몰라. 너무 몰라 북에 대해서. 그러니까 아니 관념적으로 그들의 정치 뭐 이 관계 질서 이런 걸 모르는 정도가 아니라 미국의 정보력은 모든 걸 다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은 대표적인 게 98년도의 금창리 사태입니다. 네, 대강군. 전쟁이 나니 뭐 난리 났잖아요. 그러니까 그 98년도 금창리 사건 때 94년도 제네바 협정을 북한이 위반한 것이다. 뭐 완전 전쟁 치르니 뭐 난리. 그러니까 북한에서도 뭐 완전히 살벌하게 대응하고 완전 전쟁 나는 것 같고 결국 북한이 국제기구의 사찰이라 그래야 되나? 금창리 사찰을 받아들이고 단 조건으로 당시에 쌀 60만 톤을 내놔라. 이 사찰 조건으로. 그 60만 내놓기로 한 거예요. 제가 그때 군대에 있었잖아요. 네? 그때 군대는 뭐라 그랬나 그때 당시에. 왜 저 새끼들이 왜 우리나라에 들어오냐고. 우리 북한군의 인민군에 이런 말이 있거든요. 구원대에 조국이 풀 한 포기 나무 한 그루도 누구도 다치지 못한다. 이렇단 말이에요. 흑안중. 네? 그러니까 우리 그러니까 인민군의 원래 연장이 파란 연장이었어요. 그러니까 파란 연장에
빨간 테두리였단 말이에요. 우리 국경비대랑. 그 뜻이 뭐냐면 조국이 푸른 상가들을 피로써 지켜라. 이래서 새파란 판에, 아까 풀색판에 테두리가 빨갰던 거예요. 네? 그런데 그때 당시도 군대 때도 그랬죠. 누구나 다 그랬던 거예요. 군대들은 군인. 그러니까 사회는 잘 모르겠는데 제가 그 사회는 그랬죠. 그러니까 군대는 그랬죠. 예? 우리 조국이 그 후간중 나무 한 그루 풀 한 푸기도 다치지 못하게 해야 되는데 저 새끼들이 왜 와서 우리나라에 와서 이 사찰하자 하냐? 그걸 왜 허용하나? 군대는 그랬단 말이에요. 아니 어쨌든 당시 김정일 위원장이 이 장사 개념으로 보면 상당히 잘한 겁니다. 응? 아무것도 없는 빈 동굴이었잖아. 그래, 왜 김정일 위원장 그래서 이렇게 뭐야 이게 우리 군대한테도 말한 거죠. 얘들이 이렇게 들고 오겠다는데 야, 그럼 우리 보여주자. 어쨌든 그래서 걔들은 여기서 핵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확신을 했던 거고 미국 애들은. 그게 바로 탈북자들이 그 거짓말 정보 줬기 때문에. 어쨌든 가서 보니 텅 빈 동굴 이상 아무것도 없는. 얼마나 멋쩍었어. 그냥 쌀 60만 톤 뺏긴 거 아니야. 쉽게 말하면. 예? 그렇죠. 그때 김정일 위원장이 북에서도 뭐 잘 됐다, 뭐 쌀 60만 톤 들어오고, 그때가 98년도면 고난의 행군이에요. 정말 힘들 때 60만 톤은 어마어마하게 큰 그거였을 거야. 저 남쪽에서 이분이 5만 톤 보낸다고 했었던가? 5만 톤. 5만 톤. 아, 그것도 참 좀, 좀 그가 너무 생생내더라. 그 사진 봤는데 이 쌀 포대지 뭐 한 60kg인지 꽤 큰 푸대요. 큰 푸대인데 거기에 태극기 딱 그려져 있고 도는 국제기구를 통해서 간 거임에도 불구하고 국제기구 그 표시 있고 그 위에 태극기 크게 있고 또 옆에 또 한글로 대한민국에서 지원된 것이 뭐 이렇게 쓰여 있더라고. 그래서 야, 그거 참 그러니까 상대방이 먹더라도 쉽게 말하면 도와줄 거면은 진짜 편안하게 그래야 되는데 그 조금 너무 생색내는 것 같아서 참 안타깝더라고. 예전에 들어온 쌀 포대는 그래서 이 노란 지대 40kg짜리거든요. 거기 그래서 대한민국 이렇게만 썼어요. 예전에 들어온 거는. 태극기 크게 그려 있고 대한민국 지원 뭐 이렇게 쓰여 있어요. 꼭 그렇게 해야 되는지. 대한민국만 써도 이게 한국 쌀이네 하고 다 아는 거지. 그리고 아니 어쨌든 이게 국제기구를 통해서 가는 건데 돈은 국제기구로 가는 건데 어쨌든 그래요. 뭐 그래서 좀 이건 좀 너무 생색낸다. 그거 참 상대방의 자존심도 생각을 좀 해줬으면 참 좋을 텐데 안타까웠어요. 그 정도는. 그 정도로 하고 일단 뭐 앞으로 정세를 우리가 전망할 수는 없죠. 정확히 전망할 수는 없는 거고 그들이 이제 북쪽 인민들이 핵을 개발하게 된 때의 그 어떤 그 분위기, 목숨을 쉽게 말하면 자기 목숨과 바꾸면서 핵을 개발해 온 것들, 그렇기 때문에 쉽게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그 평화와 안전이 안정적이라 그래야 되나? 도저히 되바꿀 수 없을, 누가 봐도 쉽게 말하면 그렇지 않고는 핵을 쉽게 포기하지 않을 거다라고 상상을 하면서 요거는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